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방금 오늘 피디님한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제 유튜브가 조회수가 괜찮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영어 콘텐츠를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나 보다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5가지 기사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코인 관련 소식들로 꽉꽉 채워 왔고요. 가장 첫 번째는 이번 주에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이슈 제가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백악관 크립토 서밋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이게 가상자산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Trump's White House Crypto Summit could be a turning point for US policy, experts say.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크립토 서밋이 가상자산의 정책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미국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2025년 3월 7일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이 현지 시간이겠지만 이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초의 화이트하우스 크립토 서밋 크립토 백악관 서밋을 개최를 하죠. 이 행사는요, 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형성하고 또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백악관 AI 그리고 크립토 담당 책임자인 데이비드 sak스 이 콘텐츠를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 이름이 익숙해진 분이죠. 이분이 주재를 하시고요. 또 보자면 이 실행 디렉터로 보 하인스 이분이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저명한 분들이 많이 모이세요. 뭐 CEO, 투자자, 그리고 뭐 대통령 워킹 그룹 구성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예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가장 큰 기대감을 모아주는 이유고 있긴 한데 자, 봅시다. 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이 미국의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여기에 포함될 디지털 자산이 5가지가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르다노까지. 자, 이 5가지가 좀 논의의 핵심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또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upcoming White House Crypto Summit, hosted by President Donald Trump, is being closely watched by industry leaders. 자, 정말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현재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게 된 이번 암호화폐 크립토 서밋 서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자면 The U.S. needs to signal it's open for business. 미국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누가 말했냐면 이 루시 만체 이 무브먼트 랩스의 공동 창업자 루시 만체가 이런 인터뷰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 세금 인센티브 또 프로젝트를 위한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단연간의 규제 기관과 또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고 준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여기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SEC가 생각이 나고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님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걸 좀 여기서 저격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재미있는 인터뷰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after protected lawsuits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거 정말 풀어서 쓰지 말고 이제는 SEC로 그냥 요약을 해서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장기적인 소송을 실시를 한 이후에 암호화폐 업계는 국내 비즈니스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규제 명확성이 미국이 최상급 블록체인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쭉쭉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참석자 배경을 또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 이번에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이 스트래티지의 리더시죠. 이분이 이 전략적 준비금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다들 뭐 예상하시는 바 그대로 이게 가장 또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맷 황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도 굉장히 좀 참석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솔라나와 같은 신흥 코인에 투자 중이므로 다양한 코인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또
브렛 갈링하우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분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참석자 명단에는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만 되고 있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이분은 현재 어떤 걸 제안을 할 거냐? 뭐 XRP와 국제 결제 시스템을 통합시키는 방안을 제안을 할 거다. 한마디로 뭐 솔라나 비트코인, XRP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다 나올 예정이고요.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권에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보들을 요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번에 등장을 과연 해 주실지가 좀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참여하게 되면 이 미국 쪽의 금융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디파이나 또 RWA 관련 업계에서 큰 호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이번 서밋에서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잠시 후에 또 영상에서 그리고 기사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소식은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 일본에서 USDC 제공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아직까지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부터 드리자면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암호화폐라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적인 정의인데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렇죠. 가격에도 진짜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화를 합니다. 그 변동폭도 매우 매우 크고요. 정말 웃긴 게 이게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처음에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나왔는데 어떤 수단보다도 지금은 안전자산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 된 게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려고 만든 암호화폐인데 어떻게 가치를 유지할까요? 자, 보통은 달러 또는 금과 같은 자산과 1대1로 매치를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개의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가 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달러 인덱스가 하루에 뭐 몇 포인트 가량 움직이나요? 아무리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비트코인의 출렁임에 비해서는 절대 비교할 바가 못 되겠죠. 여기에서 차관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USDT, 테더, 또 여기서 나오는 USDC, 서클 이런 친구들은요. 1 스테이블 코인이 1 코인이 이제 1달러, 마찬가지로 서클도 1 서클 뭐 달러가 이런 게 1달러가 되도록 항상 유지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세 가지의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암호화폐의 거래 과정에서, 두 번째는 온라인 결제, 또 세 번째로는 변동성이 적으니까 당연히 저축이나 투자에 있어서도 용이하겠죠.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파헤쳐 봤는데 이어서 오늘의 기사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Circle's USDC to become first and only. 서클의 이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처음이자 유일한 이런 USDC가 처음이자 유일한 이렇게 일본에서 제공 승인을 받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latest step towards global stablecoin adoption. 자, 가장 먼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향한 최신 움직임으로 여기서 latest는 최신의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The crypto subsidiary of Japan's SBI Financial Services Company will soon support Circle's USDC stablecoin. 자, 일본의 SBI 금융 서비스 회사의 암호화폐 자회사가 곧 서클의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SBI 그룹 사실상 일본 그룹이라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어떤 회사인지를 좀 봐야겠죠. SBI Group is a vast conglomerate with businesses spanning industries from banking to biotechnology. 자, 굉장히 뭔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뭐 은행업이라든지 아니면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대기업인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암호화폐 부분인 VC 트레이드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 내에. 이 VC 트레이드는 약 10년 전에 설립이 된 거고요. 현재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과 until 2 years ago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the Japanese government had a ban on stablecoins backed by foreign currencies.
일본 정부가요, 외국 통화로 이렇게 뭐 달러 같은 걸로 뒷받침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뒤로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미국 달러와 이렇게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언제 출시가 되냐 이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해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을 보자면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뭐 어떤 글로벌 리서치가 아니라 리치죠. 글로벌 확장. 자, 이 콘도라는 이 관련 분이 나오시는데요. SAB VC 트레이드 CEO 토모히코 콘도. 네, 토모히코 콘도라는 이 VC SBI 트레이드의 CEO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가 일본에서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취득한 so-called stablecoin license 최초의 회사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클의 창립자죠. 그리고 CEO인 제러미 얼레어도 마찬가지로 USDC를 일본에서 사용이 승인된 최초이자 유일한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렇게 보수적인 일본 금융 당국에도 스테이블 코인이 진입을 하는 모습, 달러와 연동된 것이 가치를 인정받는 모습을 현재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탈 현상 마지막에 jumping ship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 이탈 현상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While Circle is making strides, 서클이 성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테더의 USDT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는 강력한 선두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USDC의 현재 2배 이상이나 된다고 하네요. Double the market capitalization. 더블 이상, 2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자랑을 하고 있다. 또 이외에도 뭐 다이라든지 뭐 이테나, 뭐 페이퍼, 뭐 이런 페이팔의 PYUSD 이런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옵션 등이 서클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 일본에 입성하는 걸 성공시키면서 서클이 두각을 내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이런 말도 나와 있네요. If 여기 보면은 네. If the circle continues to gain compliance in other jurisdictions. 만약 서클이 다른 관할권에서도 일본과 같은 다른 땅에서도 규제 준수를 지속한다면 retail users will likely jump ship. 이 리테일 사용자들이 jump ship,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에서 어디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서 적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서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관들이 테더보다도 USDC를 선호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마지막에 continue as well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소식 알아봤고요. 바로 세 번째 소식 이따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비트코인 소식을 좀 본격적으로 가져와 봤는데 바로 제목부터 읽어봐야겠죠. JP 모건이 또다시 새로운 그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망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는 건데 Bitcoin mining economies weakened in February, JP Morgan. 자, 2월 들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이 채굴 경제성이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볼까요? The total market cap of the 14th publicly listed US Bitcoin miners that the bank tracks dropped 22% last month. The report said. 여기서 이게 제가 이 14th라고 읽었는데 14이죠. 네, 그렇죠. 자, JP 모건이 추적하는 미국의 14개의 이 상장 비트코인 채굴 업체의 총 시가총액이 무려 지난달에만 2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JP 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밑에 되게 보기가 편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What to know, 알아야 할 사항. 뭐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miners with HPC exposure fell following the DeepSeek AI announcement and due to concerns about near-term data center capacity demand, the report said. 자, 여기서 HPC 이게 뭐냐? 고성능 컴퓨팅을 의미를 합니다. 이 HPC 관련 채굴 업체들은 딥시크 AI 발표 이후로 하락했죠. 자, 그래서 단기 데이터 센터 용량 수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죠. 딥시크와
엔비디아가 서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용량에 대한 수요가 유효하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긴 한데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JP Morgan noted that daily mining revenue and profit both fell in February. 자, JP 모건은 2월 한 달 동안 일일 채굴 수익, mining revenue, 그리고 profit, 이익이 모두 감소했다고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게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채굴 경제성이 악화된 것도 영향을 당연히 미쳤겠죠. 자, 그래서 Bitcoin miners with high performance computing exposure fell following the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announcement. 이 고성능 컴퓨팅 HPC 관련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은 이 하락한 이후에 단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용량 수요에 대한 우려로 추가 하락했다라고 그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똑같이 나와 있고요. 왜 이렇게 중복된 내용을 쓰셨는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revenue and profitability fell last month. 지난달 2월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하루 블록 보상 수입으로 54,300 엑사해시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자, 이는 전월 대비 5% 감소한 수치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Daily block reward gross profit declined 9%. 자, 2월 하루 동안의 이 블록 보상 총 이익은 전월 대비 9% 하락했다고 합니다. 정말 뭐 한 달 사이 9% 하락이라 마냥 무시할 수가 없는 수치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런 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우선 한 문장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The average network hash rate rose 3% to 810 exahashes per second last month, the report said. 뭐 2월 지난 보고서에 따르면 2월의 평균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3% 증가를 하게 되면서 810 엑사해시 초에 도달했다. 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해시레이트는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쉽게 말하면 채굴 속도 또는 연산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채굴을 할 때 수많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풀수록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해시레이트가 높다, 더 많은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의미고 해시레이트가 낮다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는 보통 뭐 초당 몇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지로 측정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1 엑사헤시스 방금 나왔던 엑사해시초라고 하면은 1초에 1조 개 이상의 연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채굴 경쟁이 심해지고 보안도 더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 뭐 1월 대비 채굴 난이도가 2% 증가했고 네트워크 난이도는 작년 4월 반감기 전보다 무려 28%가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사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암호화폐 크립토 서밋 이후에 비트코인 주가 흐름이 참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저희 네 번째 기사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제가 주기적으로 약간 트래킹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SEC와 리플 간의 소송전이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리플과 XRP 코인은 명칭상으로는 구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이거 먼저 머리에 넣어 놓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Legal expert Jeremy Hogan says SEC case against Ripple likely to be resolved in May. Here's why. 자,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 아, 이분 호건 님이요. 굉장히 이 이슈에 자주 등장을 하십니다. 이슈가 뭐 참 이분이 뭐 전담을 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SEC의 리플 소송이 5월 달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5월이면 지금 벌써 두 달밖에 남지가 않았죠. Multiple crypto lawyers have theories regarding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아, 이것도 좀 축약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SEC가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이 결제기업 리플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 다양한 변호사들의 이론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The SEC has dropped several big-name crypto enforcement actions this year. 자, 이 SEC는 올해 코인베이스 그리고 크라켄, 메타마스크 이런 것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포함해서 로빈훗 그리고 오픈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을 했었죠. 정말 이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만큼 참 많이도 좀 억압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Attorney James Meta-Lawman Murphy that the SEC's unexplained delay in dismissing the Ripple case could be because the firm is negotiating hard to get the SEC. 문장이 좀 길어지고 있죠.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변호사 제임스 이 메탈라우맨 머피는 SEC가 리플 소송을 기각하는데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는 리플이 SEC와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참 협상을 좋아하는 미국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일부 또는 전체를 철회하도록 합의하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The SEC first sued the San Francisco-based payments firm in late 2020. 자,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결제 기업 리플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이 리플을 대상으로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직접 판매한 것은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SEC 주장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제레미 호건 이분도 이런 머피의 이론에는 동의를 하지만 소송 기각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서 나온 injunc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injunction 이게 무슨 말이냐? 금지 명령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금지 명령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법원이 기본적으로 리플이 고객에게 직접 XRP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를 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고 리플 입장에서는 금지 명령 자체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뭐 좋겠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EC가 리플과 이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핵심 문제는 이것이다. 자, 볼까요? 자, 핵심 문제는 법원이 injunction, 금지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당사자들끼리 단순히 합의해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리플 소송이 4월에서 5월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또 이 리플이 금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양측은 일단 뭐 항소를 취하하기로 당연히 합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후에 리플이 법원에 금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판사가 이 신청을 심리를 할 것이고 또 이 또한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해결은 안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총망라해서 5월이 최종적인 해결 시점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리플의 답변 제출 기한 이전인 4월에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결과적으로는 4월 그리고 늦어도 5월 중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리플 관련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 5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은 저희가 항상 이 코인 관련된 이야기하면 미국 소식만을 많이 봐왔었죠. 하지만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런 핫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심각한 이슈가 있었죠. 맞습니다. 위믹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위믹스가 이렇게 영문 기사로도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바로 기사 제목 보도록 할게요. Wimix faces potential delisting after 90 million hack and exchange scrutiny. 자, 위믹스가 자그마치 여기에는 이렇게 90이라고 되어 있지만 90 million dollars, 900억 달러겠죠. 네, 맞아요. 이거를 해킹을 당하게 되면서 정말 이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직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최근에 이 위믹스에서 발생한 이 사건 정말 크나큰 충격을 안겨줬었죠. 해킹으로 인해서 이 860만 개의 위믹스가 아예 유출이 됐고요. 이 중 상당수가 심지어 매도가 되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빗썸은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됐고 또 위믹스 재단의 불성실한 공시 그리고 피해 보상 방안이 부재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위믹스의 가격 변동성이 당연히 심화가 됐고요. 위메이드의 이런 주가 흐름도 참 상당히 불안불안하죠. 자,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그 사건의 첫 번째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The Winmix Foundation announced on its official website,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토를 했어요. That the virtual asset exchange service PlayBridge Vault suffered a malicious external attack on the 28th of last month.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브리지 볼트가 악의적인 외부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죠. 아, 조금만 더 빨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뭐 어쨌든지 간에 이로 인해서 정말 이 88억 원 정도 이제 하나로 이제 88억 원, 88 빌리언 원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88억 원에 해당이 되는 이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적으로 인출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 도난당한 코인들 대체 어디로 갔나? including KuCoin, Bitmark, Bybit, Byjet, HTX, Buy2Me. 참 많이도 갔어요. 뭐 쿠코인, 비트마트, 바이비트, 뭐 빗겟으로도 갔고 빗젯으로도 갔고요. HTX, 바이투미 또 뭐 MEXC 뭐 이렇게 7개 총 해외 거래소에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측은 해킹 사실을 인정을 하고 또 긴급 TF팀을 꾸렸지만 사실 이 대부분이 이미 거래소에서 판매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어떻게 하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을 열심히 이제 고쳐야죠. 자, 그래서 위믹스는 noted that it is investigating the circumstance in cooperation with an external scrutiny specialist company. 자, 외부 보안 업체인 이 티토리라고 하네요. 그쵸. 이 티토리와 협력을 해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조금 살짝은 이 앞에서 말한 그런 어떤 책임감의 부재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구간이네요.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위믹스가 이제 두 번째로 상장 폐지를 당할 그런 위험들을 좀 내비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Previously, Wimix was delisted from five major virtual asset exchanges due to discrepancies.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위믹스는요, 이미 한번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된 바가 있죠. 뭐 이게 그때 무슨 일이었냐면 2022년이었어요. 3년 전이죠. 공시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 간의 차이가 발생해서 이때도 한번 쫓겨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런 주요 거래소에서는 재상장이 됐습니다. 이때 뭔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걸까요?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작년 7월 이후에 이런 해킹 사건에 연루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입된 디지털 가상거래소 협의체 DAXA라고 되어 있는데 DAXA. 여기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해킹 등의 보안 사고에 연루된 가상자산의 상장을 금지하는 조항을 상장 심사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포기를 쉽게 할까요? 그러지 못할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의 매출 구조를 보자면 위믹스 플레이를 도입한 이후에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또 이거는 위메이드의 성장에 참 좀 자양분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위믹스가 위메이드의 글로벌 시장 공략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한다면 90억 원 규모의 이런 해킹 사건을 수습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놓지 않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위메이드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게 위믹스 선수 수익이 부채로 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이 위믹스 관련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이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놔버리는 순간에 정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90억 원을 갚아주면 안 되냐 이런 문제에서 해결이 될 만한 사이즈의 사건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업 수준에서 정확한 이야기들을 많이 내뱉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추가적인 내용 더 들어오는 대로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5개의 소식, 뭐 한국 소식도 있었고요. 미국 소식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살펴보고 왔는데 가상자산 시장 확실히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비단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지만 확실히 이 하이 리스크에는 하이 리턴이 따른다는 거,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 늘상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가지고 이 코인 기사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